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이었던 직권의 변화,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이 마인드맵을 확인해 봤을 거예요. 이 마인드맵 보는 방법은 일단은 가운데에 우리 대단원명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가지친 단어들이 중단원 이름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가지친 단어들이 소단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4쪽부터 57쪽까지 문제를 풀 건데요. 푸시기 전에 쑥 훑어보면서 우리가 뭘 공부했고 어떤 것들이 키워드였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54쪽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54쪽에 빈칸을 쭉 채워보세요. 54쪽 빈칸 채우기는 간단하게 용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었는데요. 답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틀린 문제가 있다 하면 반드시 그 용어에 대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5쪽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54쪽 빈칸을 다 채우고 용어에 대한 간단한 복습이 됐으면 이제 잠깐 일시 정지해 놓고 55쪽부터 57쪽까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문제들이 어땠나요? 간단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꼼꼼하게 안 보면 틀리기 쉬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보기 1번 바다에 사는 생물은 수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다 자체는 수권에 속하지만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바다에 사는 생물은 생물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내용. 그리고 보기 2번 육지의 강이나 호수의 물은 직권에 속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수권에 속하죠. 육지의 강이나 호수의 물도 수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 직권은 지표에서부터 모호면까지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지표에서부터 모호면까지가 지각이었는데요. 지각만 직권에 속하나요? 네, 아닙니다. 직권은 지표에서부터 내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 존재한다. 여러분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지구 그림을 그려놓고 뭐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육지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모두 생물권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권이 직권에도 존재하고 기권에도 존재하고 수권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5번 기권과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은 모두 외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권은 기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틀렸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2번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 지진파 연구였습니다. 그럼 보기를 쭉 보면 5번에 지구 내부에서 전파되어 온 지진파를 연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볼까요? 1번 땅을 직접 파고 들어가서 확인한다. 이거는 시추 직접 확인하는 시추의 방법이었는데요. 지구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압력과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번 지표에 떨어진 운석의 성분을 확인한다. 운석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이거 간접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3번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한다.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이었죠. 그리고 4번 지층 속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을 탐사한다. 화석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3번, 4번 모두 약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지구 내부 구조를 전체를 알기에는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5번 지진파 연구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A, B, C, D가 있는데요. 각각 일단 뭔지 문제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겠죠? 일단 A는 가장 바깥쪽 네, 지각이죠.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래요. 그러면 1번 A는 해양보다 대륙에서 두껍다. A가 지각이었습니다. 지각은 해양보다 대륙에서 두껍나요?
네, 대륙에서 더 두껍죠.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 되고 해양 지각은 한 5km 정도로 해양 지각이 더 얇고 대륙에서 더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비는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멘틀은 직권 전체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전체 부피의 한 80% 정도나 된다고 했었죠. 맞는 말. 그리고 3번, A와 B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호로 비치지 불연성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번, C는 액체 상태, D는 고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외핵은 액체로 추정된다고 했고 D는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 그리고 5번 D, 내핵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보기인데요. 내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공부를 했었나요? 네,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화강암질 암석이 아니라 철이나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골라주시면 돼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두 화성암의 표면을 돋보기로 확대한 모습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3쪽에 화성암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들을 잘 보시고 그림을 보고도 어떤 암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성암은 종류가 우리가 배운 게 4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 그림을 보면은 알갱이가 크고 그리고 밝아요. 그러면 화성암 중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밝은 심성암인 화강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멍이 뚫려있고 어둡고 알갱이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화산암인 현무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화강암, 나는 현무암 이렇게 문제에 써놓으시고 문제를 보기를 보시는 게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럼 1번 가는 현무암이다. 네, 틀렸죠. 가는 화강암이라고 했습니다. 2번 나는 반려암이다. 아니죠. 나는 현무암이에요. 3번 가는 나보다 밝은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 어떤가요? 네, 맞죠. 화강암은 밝은 심성암으로 어두운 암석보다 밝은색의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색을 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4번 가는 나보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심성암이고 나는 화산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알갱이가 더 크다고 설명했었죠. 5번 가와 나의 색이 다른 것은 생성된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죠. 암석의 색깔이 다른 것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의 종류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지 생성된 깊이가 다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를 지우시고 맞는 말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의 종류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고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퇴적암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퇴적암의 중요한 특징이 화석이 발견되고 층리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석회암은 자갈이 굳어져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감이라고 했습니다.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생성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리고 디귿, 평행한 줄무늬인 층리가 나타난다. 네, 요거는 퇴적암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하나.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지 않은 보기들이 있을 때 아까 4번에 보기 5번을 고친 것처럼 맞는 말로 고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확실히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을 때 일어나는 광물 배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림인가요? 네, 염리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림입니다. 네, 문제. 이러한 변화로 변성함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무엇인지 써보자. 네, 바로 우리 답을 말했네요. 염리죠?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줄무늬의 이름을 염리라고 했습니다. 염리는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었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퇴적암에서 나오는 층리와 변성암에서 나오는 염리를 반드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기에도 아마 이 구분을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각을 이루는 물질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 암석은 여러가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2번 지각은 여러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광물이 암석을 이루고 여러가지 암석이 지각을 이룬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번 석영은 현무암보다 화강암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요? 문제 4번이랑 비슷합니다. 암석의 색깔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현무암은 어두운 암석이고 화강암은 밝은 암석입니다. 석영은 밝은 색의 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광물은 밝은 암석인 화강암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네, 3번은 옳은 보기입니다. 4번 암석의 색은 구성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맞는 말이죠. 문제 4번에서도 정리를 했고 보기 3번을 설명하면서도 설명했습니다. 4번도 옳은 말. 5번 조합 광물 중에서 부피비가 가장 큰 광물은 감람석이다. 아니죠. 부피비가 가장 큰 광물은 네, 장석이었습니다. 이 부피비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양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다. 네, 토양은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 흙을 말했죠. 기억 맞는 말. 니은, 대부분 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 조각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 조각도 역시 풍화되어 더 작은 알갱이, 모래나 흙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토양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생물의 유해나 부식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디귿, 토양은 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토양은 식물의 유해나 아까 설명했듯이 부식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식물 생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이 포함된 보기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9번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보기는 5가지네요. 하나는 반드시 틀린 걸 거예요. 1번 지진 때와 화산 때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거 어떤가요? 이 말 자체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지진 때와 화산 때 판의 경계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되나요?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판이 이동하여 그 부분에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해서 지진 때와 화산 때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볼까요? 2번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된다. 네, 산맥의 분포가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됐었습니다. 3번 여러 대륙의 남은 빙하의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대륙이동설의 4번째 증거였죠. 그리고 4번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 네, 이거 대륙이동설의 중요한 증거였어요. 베게너가 세계 지도를 보고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5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같은 생물의 화석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된다. 이것도 대륙이동설의 증거였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판이었던 대륙이 이 판기화 상태에서 서로 갈라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생물의 화석 분포 지역이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사고령 문제네요. 요거는 서술형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뿐만 아니라 풀이도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의 층상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지각에서 멘틀까지 시추하려면 시추를 한대요.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에서 멘틀까지 시추를 할 때 효율적이려면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네, 최대한 얇은 것이 좋겠죠.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가 더 두껍다고 설명했나요? 네,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고 했습니다. 해양 지각이 더 얇아요. 그러면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얇은? 네,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께가 더 얇기 때문에 시추를 통해서 멘틀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서와 유나는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설악산의 울산 바위를 보고 각각 지하 깊은 곳과 지표에서 생성되었다고 다른 주장을 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암석의 어떤 특징을 관찰해야 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죠.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화성암과 지표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알갱이가 컸어요. 그리고 지표 근처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기 때문에 알갱이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암석에 어떤 것을 관찰하면 될까요? 네, 알갱이의 크기를 관찰하면 됩니다.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를 관찰하면 된다. 그 이유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인 심성암은 알갱이 크기가 크고 지표 부근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인 화산암은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암석 순환 그림을 우리가 몇 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리했던 그림과 약간 달라요. 혹시 뭐가 다른지 보이나요? 지금 퇴적암 부분을 보세요. 퇴적암.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은 퇴적암이 되기까지 퇴적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이 바로 퇴적암이 되지 않고 화성암에서 퇴적물이 되고 그 다음에 퇴적암이 되고 그리고 변성암에서 바로 퇴적암이 되지 않고 변성암에서 퇴적물이 된 다음에 퇴적암이 되는 그런 그림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퇴적물이 생략된 그림입니다. 요거 주의 깊게 보시고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가하 과정은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거나 아니면 변성암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퇴적물이 생략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뭐라고 정리해주면 될까요? 네, 화성암과 변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되고 퇴적까지 돼서 퇴적암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과정들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까지 써주시면 되죠. 그게 가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중 염리가 잘 만들어진 과정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리는 언제 생겼죠?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때 생기는 줄무늬였습니다. 압력과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줄무늬였어요. 그러면 가와 나중에 어떤 과정이 염리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가는 아까 우리가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나 과정은 변성암이 되는 과정이에요. 변성암이 되려면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나가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와 나중 염리가 잘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까닭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염리는 높은 압력을 받아서 그 압력과 수직 방향으로 광물들이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이기 때문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풍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실험을 볼게요.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은 후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더니 그림과 같이 물이 얼면서 유리병이 깨졌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 뭐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건가요? 네, 풍화의 원인 중에 물에 의한 풍화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암석이 부서지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에 의한 풍화를 설명해주면 되겠죠? 물이 얼어서 부피가 증가해서 병이 깨지는 것처럼 암석의 틈에 물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암석이 부서진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대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 두 대륙의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게 대륙 이동설의 증거였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주면 될까요? 지구의 겉을 이루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운동을 해서 과거에는 하나의 덩어리였던 대륙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판기였는데 분리되고 이동하여 지금과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은 암석을 부수어 채취한 자갈과 모래를 이용하여 시멘트 건물을 짓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1, 2, 3, 4번 그림이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퇴저감이 생성되는 과정과 비교할 때 1, 2, 3은 각각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볼게요. 1번 그림은 뭘 하는 그림인가요? 네, 큰 암석을 기구를 이용해서 잘게 부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퇴저감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 네, 풍화와 침식에 해당하겠죠. 풍화와 침식이 돼서 암석이 부서지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서도 암석을 잘게 부수고 있으니까 풍화, 침식이라고 핵심 단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은 이렇게 잘게 부순 돌 조각들을 자갈과 모래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은 네, 핵심 단어가 운반이 되겠죠. 운반.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이렇게 운반한 자갈과 모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쌓기 위해서 한 군데에 모으고 있어요. 한 군데에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핵심 단어를 설명하면 되죠?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서 퇴적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적. 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면은 1, 2, 3, 4의 과정을 연결하여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단단한 지각이 풍화, 침식되고, 그리고 2번 그림, 강물에 의해서 운반되고, 그리고 3번 그림, 강이나 호수 밑바닥 혹은 바다 밑바닥에 쌓이고 퇴적되고, 그리고 4번 그림, 단단하게 굳어지면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네, 이렇게 대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풀면서 1단원 공부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나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혹은 맞았어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단원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올려준 마인드맵도 잘 활용하시고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리했던 노트나 교과서 필기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2단원도 힘내서 즐겁게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